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부터 먼저 좀 한번 정리해 볼 텐데, 다우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 반면에 나스닥은 하락. 자, 미국 증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행진에 이어갔지만 S&P 500이나 나스닥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우지수는 말씀하셨던 대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와 금융주 그리고 산업재, 소재주 등이 올라가면서 코로나19 이런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기록하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어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이어진 채 일단은 첫 이틀이 좀 마감됐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금리랑 역시 유가가 되겠는데요. 금리 같은 경우 10년물은 12월 말일날 1.51% 그리고 어제는 1.642%였고요. 오늘은 한때 1.7%를 터치한 정도였고요. 2001년 이후 그러니까 20년 만에 연초의 첫날 금리 상승률은 어제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금리 상승이 좀 다시 1.7% 넘어서 좀 가파라지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바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술주에 좀 부진을 가져오고 있고, 오늘 나스닥의 상대적 하락폭이 컸던 그런 대표적 요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도 오늘 보면 77달러 수준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전반전 IB 주식들이 오늘 폭넓게 상승했거든요. JP모건은 4%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겠고요. 시티그룹도 1%나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은행주 중에 가장 많이 관심 모으는 것은 역시 저희도 여러 번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무려 4% 이상 급등하면서 최고가, 직전 최고가 수준을 지금 넘어서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3.3% 그리고 비자도 0.7% 올라가면서, 비자는 얼추 작년 9월, 7, 8월 위에 많이 하락했던 것을 또 상당 부분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이제 77달러 수준 터치한 그런 영향을 받아서 대표적인 엑소모빌, 쉐보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특히 엑소모빌이 거의 4% 가까이 올라간 채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산타랠리가 과연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작년 연말에 정말 왈가왈부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산타랠리는 결국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산타랠리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1월에 두 번째 거래일까지거든요. 나스닥은 아쉽게도 0.2% 마이너스입니다. 그동안 금리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우지수는 2.4% 올라갔고 S&P 500은 1.4% 올라가면서 S&P 500 기준으로 보면 13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채로 일단 이번 산타랠리도 결국은 마감했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물론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은 일간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월 3일 발표된 날을 보면 108만 명이 확진되면서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12월 31일, 1월 1일 연말 연초에 많은 사람이 통계적으로 집계가 다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말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한참 몰려들어서 일단 숫자가 더 과대 집계됐다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과대 집계됐다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 자체는 7일 이동 평균을 보더라도 꾸준하게 최고 수준을 가고 있는 것 자체는 분명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입원 환자도 32%가량 늘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사망자 수가 그렇게 늘지 않고 과거 대비, 그러니까 작년 1월 대비 보면 사망자 수가 지금은 그 당시에는 3,0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도 많긴 많죠. 1,200명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그동안에 소위 어떤 백신을 많이 맞았고, 그리고 이번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 있지만 어떤 중증이라든가 사망률로 가기에는 상당히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 연초 들어서 항공주나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소위 경기 민감 섹터들이 반등하는 그렇게 됐다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보기에 어찌 보면 이해는 잘 안 되고 아이러니라고 제가 아까 표현했지만, 한편에서는 계속 이런 어떤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계속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좀 이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땠을지 시총 상위 종목들도 움직임을 한번 분석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역시 시가총액이 대부분 이제 IT 주식에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섹터로는 약간 달리 부분도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최고가 도전했지만 오늘도 약간은 다시 종가로 보면 결국 밀려나는 모습. 오늘도 나름은 음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금리 올라가는 거랑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등에 상관이 없겠지만 시장의 심리는 그렇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알파벳은 강보합 정도, 아마존은 약보합 정도 오늘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좀 엔비디아나 AMD 이런 소위 기술주에 집중된 것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컸죠. 엔비디아가 2% 정도 내렸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4% 정도 내렸습니다. 반면에 강한 것들은 필수 소비지나 이렇게 보수적이면서도 좀 방어적 팩터 있는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1.8%나 오늘 급등하면서요. 뭐 급등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코카콜라가 2%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갭으로 상승한 건데요. 물론 역시 사상치 효과가 되겠는데요. 구겐하임에서 투자기능을 중립해서 매수를 올려놨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레스토랑도 더 많이 가고 여행도 많이 가고 외출도 많이 하고 구경도 많이 다니고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61달러에서 66달러로 목표 주가를 올려놨고요. 다 비슷한 겁니다. P&G 이런 것들도 오늘 사상치 효과에 다시 바짝 다가서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기술주의 반대쪽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 다 파는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 올 한 해 특히 작년 연초에도 그랬지만 분산 투자 잘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의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밤사이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단 하나의 주식을 꼽자면 포드일 것 같거든요. 포드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와 함께 그럼 자동차주들은 전반적으로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주시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포드의 그 미국 및 해외 담당분 사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쿠마루 호트라란 분이 오늘 방송 인터뷰를 몇 번, 한 두 군데 정도 방송에 나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포드의 가장 대표적인 지금 투자 포인트는 결국 F-150 아닙니까? F-150 트럭인데 라이트 트럭이라고 미국에서 분류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뭐 라이트 트럭도 아니라 중형 트럭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생산 능력을 2013년까지 현재 계획 대비 2배로 늘려서 연 15만 대로 그러니까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고 이걸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만 명의 주문을 받았는데 이제 선구배를 신청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본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이 이제 20만 명이었던 건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부터요. 정식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신청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분들한테만 초대 메일을 보내는 거죠. 초대 메일을 받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미리 했던 사람들 위주로 계약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계약을 정식으로 하면 진짜 이제 계약이 성립돼서 사는 거가 되겠는데요. 이걸 이제 목요일부터 개시한다 그러면서 한 두 군데 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자신감을 피력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큰 관심을 받으면서 오늘 주가 무려 11.6%나 급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4달러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한마디로 뭐 급등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때를 맞춰서 기존의 22달러의 목표 주가를 26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작년, 재작년 특히 연말에 저희가 했던 올해의 관심주에서도 제가 넣어놨고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겠지만 여하튼 주가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보다는 주가 자체가 싼 건 사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GM도 마찬가지예요. GM도 7.3%나 올라가면서 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 그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인데요. 제가 사실 작년부터 포드건 GM을 이거 자주 저희 방송 통해서 그리고 월가즈 통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딱 하나 이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자동차 판매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이제 일반 승용차 플러스 라이트 트럭까지 포함되는 것을 미국에서 보통 자동차 판매라고 얘기하는데요. 연율로 많이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계절적으로 다 표현해서 연율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자동차가 연간 1,800만 대 시장, 그러니까 1,750에서 1,800만 대가 팔리는 시장이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물론 2000년대 중반이요. 그러니까 2020년의 팬데믹 이후에는
뭐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0만 대 이하까지 떨어졌던 것도 사실인데 빠른 속도로 회복돼서 2021초에는 이게 1,850만 대, 1,900만 대 올라갔습니다. 계속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다음에 안 팔리고 살 수가 없었던 서플라이 체인이 나오면서 이 제일 낮았을 때가 9월입니다. 사실 처음 발표됐을 때는 이게 850만 대, 900만 대였는데 이제 그 다음 달에 수정치가 나오면서 1,200만 대 수준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 자동차는 팔리기만 시작하면 서플라이 체인만 회복되면 바로 1,800만 대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런 판단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자동차라는 것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자동차에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포드도 마찬가지고 GM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도요타도 어떻게 뭐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요. 도요타도 지금 7.3% 급등하면서 이 도요타는 이제 미국에 상장된 겁니다. 양쪽에 상장돼 있는데 도요타도 아시다시피 사상 최고가였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회사들도 전 뭐 나쁠 이유는 없다라고 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800만 대 시장인데 아직 1,200만 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